이정준님, 성산읍 수사님, 네, 번지 투자 가치가 어떤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분석, 예, 말씀드렸죠. 토지 분석은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번이 오픈이 되는 부분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님 4337번지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셨고요. 우리가 토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루방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적을 클릭을 해야 되죠. 지적을 클릭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토지가 우리가 도로를 잘 접하고 있느냐, 근데 그 도로가 공도냐 사도냐 아니면 현황 도로냐 맹지냐,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번지가 두 개라고 하셨죠. 4337하고 4442번이라고 하셨는데 4442번부터 볼까요? 4337은 이제 맹지인데, 맹지 요거 말고 4442번 볼까요? 이거 완전 다른 토지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분석을 이거부터 먼저 해드려 볼까요? 성산읍 수산이 4442번인데 토지의 모양이 기가 막힙니다. 예, 기가 막히고 4337은 4437 아니신가? 혹시? 4337 이거랑 4337이 옆에 인접하진 않는데 일단 요거부터 분석을 해드릴게요. 토지의 모양이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부분인데 입지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니까 서성로와 금백조로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 그러니까 큰 도로를 우리가 끼지 않고 중간에 수산에 농사 짓는 그쪽에 지금 현재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해발고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발고도 보니까 143m예요. 그래서 지대가 좀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만약에 우리가 바다를 봤을 때 바다가 멀리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3m의 고도를 갖고 있고요. 지목이 임야인데 7,500평씩이나 합니다. 굉장히 큰 땅이죠. 근데 임야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나무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계획관리 지역이고 지하수 3등급하고 4등급을 같이 갖고 있고 4-2등급을 갖고 있고 생태계 보전 4-2등급하고 5등급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으면 생태계에 걸려져 있으면은 나무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경관 보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경관을 보존할 오름 같은 게 있느냐 이런 포인트인데 한번 볼게요. 임야인데 농사 짓고 있어요. 나무가 거의 없죠. 이런 땅이 좋은 땅입니다. 이런 땅이 좋은 땅인데 우리가 좋은 땅이 뭐죠? 계획관리 안에서 농사 짓고 있는 임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목은 임야라 내가 보여줘도 되고 싸고 되게 좋은데 농사도 지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농지로도 간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 경영체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컨디션이 굉장히 좋긴 한데 땅 모양의 효용의 가치가 조금 이게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4460을 사던지 4441을 사던지 무엇인가 어떤 방향이 조금 있어야 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땅이 지금 현재 주변에 문화재가 있냐 없냐 건축이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포인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변에 건축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내가 이게 적용해서 보게 되면은 주변에가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가 상수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단독주택에 대한 것들이 인허가가 이제 받아놔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가까이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펜션들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주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인허가를 내려면 수도는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우리가 인허가를 지금 현재 내는 건데 여기 토지까지도 사실은 인허가 상수도를 땡겨줄 수 있을지는 성산읍의 수도 담당자하고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이 땅에서 사실은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은 문화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가까이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 땅에서 어떻게 되죠? 수산동굴이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데 본 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수산동굴로 인해서 동굴은 땅 밑에 있어요. 동굴 땅 밑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위 제한이 되는 거는 3구역까지예요. 3구역까지인데 이 토지는
선구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산동굴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토지는 거의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만 연결이 된다고 하면 건축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데 토지의 효용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곰곰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 대한 모양이 조금 뭐 자료형까지도 이제 좋긴 한데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 뒷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걸 우리가 분할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땅 모양이 좀 효용을 갖추려면 중간에 있는 땅들을 우리가 좀 같이 매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도시지역은 아니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나무는 없고 우리가 지금 현재 농사짓는 땅이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도 조금 가까이는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보인다. 혹시 여기에 뭐 우리가 뭐 곶자왈 뭐 구멍이라도 땅 밑에 구멍이 있나 한번 볼까요? 땅 밑에 구멍은 직접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질에 대한 거, 문화재에 대한 것도 그렇게 뭐 행위 제한이 많이 되어져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다 토지에 대한 어떤 효용 가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토지를 또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토지의 모양을 좀 예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근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에 대한 연결에 대한 부분들이 수도관이 이 안으로 우리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앞에가 지금 현재 이게 지적을 우리가 클릭을 해보면 수산이 4764라고 해가지고 도로예요, 도로. 근데 소유 정보를 우리가 보게 되면 국유지죠. 그래서 공도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수도만 연결이 되면 건축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과연 담당자가 수도를 연결해 줄 것인가? 이거는 보시게 되면은 성사하는 건설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전화를 해가지고 760-4285처럼 하면은 여기 수도 연결해주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 주무관이 판단에 의해서 수도를 연결이 되면 이거는 건축이 가능한 그러한 토지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뭐 특별히 제한이 있는 그런 땅은 아니고 가격만 좀 저렴하게 맞다고 하면 토지는 괜찮아 보이고 있습니다.